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참 힘들다라고 말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새 정말 한국에서 대사 해먹기 참 힘들다라고 속으로 끌탕을 칠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부임해가지고 뭐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든지 그런 그 쟁점들이 드러난 데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남북 교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즉 북한에서 비자만 받으면 승인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자 해리스 대사가 뭐 다 고무적인 얘기인데 결국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통일부, 민주당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해리스 당신이 총독이냐라는 극한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 해리스 대사의 남북 교류 발언,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과연 북한이 비자를 줄 것인가? 왜냐하면은 과거의 금강산 관광처럼 단체로 가가지고선 머릿수대로 코미션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별로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할 텐데 관광객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더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신변보호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관광객이 개별 관광이 허용이 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오토 원비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2008년에 박광자 씨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무서운 것이 제가 옛날에 차명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차명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금강산 관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점잖게 그냥 관광만 하면 좋은데 또 아마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북한 병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감금당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인데 병사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줬다는 이유로 감금을 당했던 사례까지 있는데 지금같이 지금 북한이 서슬이 시펄해가지고 트집을 잡는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허용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그런 교류에 집착하는 것일까? 아마 제가 정치를 보는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자면 역시 총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물꼬를 트는 작업이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많이 했거든요. 뭐 입으로 방아를 찢는다, 뭐 대북 정책이 너덜너덜해졌다, 과대망상, 황당한 몽상, 헛나발을 불어댄다. 정말 뭐 셀 수가 없는 그런 그 욕을 해댔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겨도 이거는 감수하겠다는 입장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제재는 미국만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UN 결의하에 전 세계가 동참하는 것인 만큼 이 UN 결의를 자칫 위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영국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마치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조선시대에 유배 보내듯이 제주도로 부산으로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왜 명을 어긴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조선시대 사극이냐 뭐 이런 그 비아냥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쓴 이코노미스트지도 일종의 내정 간섭 기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 대외 정책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감, 저항 이런 것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수긍하는 자세,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지만 해리스 대사의 코터를 뽑는 좌파 젊은이들의 의식에서 참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4대의 잔재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터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퍼포먼스로 비위나 상하게 만들자.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90년대에 북한 핵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당시 미국의 핵대사를 찾아가 가지고 북한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말 한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다루기 힘들지? 그랬더니 이 핵대사, 이름을 대자면 로버트 갈루치 대사가 한참 이 정치인을 쳐다보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서 당신 얼굴을 좀 거울로 보시오.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뭐 똑같다 이런 식의 아마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는 상당히 실질적인 접근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방위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방위비를 낮춰서 타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 과연 이런 식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지 한번 스스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번에 이렇게 미국과 어떤 그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일본과의 역사전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재판, 이때 이제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죽창가라든지 토착 외구 운운하면서 오히려 그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서 여론이 굉장히 환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반미 민족주의를 부각시켜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나? 이게 듣기에는 참 시원할지 모르지만 국제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무지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데, 더욱이 우리는 지금 북한에게 완전한 인질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신년사 보니까 무슨 식은 북방 정책, 남북교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북핵 얘기는 내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웠는데, 조선시대 말에 고종이 스스로를 고종 황제라 칭하고 부인인 민비가 명성황후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상징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생존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 그것처럼 허망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자존, 이게 새치 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 생존은 결국은 이 머릿속에 전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북한의 도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발은 대한민국의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대한민국의 진보는 고스란히 살려놓고 보수만 향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명백한 예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자들은 북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자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미국이 다 선이 아닙니다. 미국이 잘못하는 거 있고 또 미국과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하고 또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과연 내정 간섭, 총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여 부임해 온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그런 감성적인 그런 접근을 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참 아마추어리즘의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